제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뭘 올렸냐면은 제 휴대폰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제 휴대폰에서 막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막 메모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제가 캡처해서 올렸고, 언젠가는 이것들을 다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킨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8월 16일날 메모한 게 있네요. 올린 것 중에 뭐 성격의 특징, 자기 환경을 잘 이용하는 것, 뭐 월지를 인식하는 거,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는 거, 뭐 이런 메모를 올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흉신이라고 얘기해요. 사흉신. 근데 이제 이게 편인이 흉신이 아니라 식신을 극할 때, 그러니까 식신의 기능이 있잖아요. 식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일간을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일간의 그런 설기를 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좋은 기능을 못하게 막을 때, 방해하고 극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편인이 흉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편인 있다고 도식하지 않나요? 흉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흉신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오늘 좀 이야기하는 것들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방송을 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흉신이 있다고 해서 모두 힘든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라는 거죠. 있다고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흉신 때문에 힘든 것도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사주에 온통 흉신밖에 없어가지고 이 정도 사주면은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견디지? 뭐 이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멘탈도 굉장히 세고 잘 살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단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흉신이 있다고 다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흉신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인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뭐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흉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요. 분명히 내 사주에 편관이 있고, 편관이 일간을 힘들게 하고 상관이 있어서 일간을 힘들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인지 못하지만 누가 해요? 주변에서 인지하고 있다가 되죠. 대체로 부모님이나 친구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나 부모님이 조언을 해요. 그렇게 하지마 동찬아, 이런 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너는 맨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잘 된 사람 없어.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왜 또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냐? 그전에도 그런 스타일 만났다가 많이 깨지지 않았느냐? 빚도 지고. 근데 나는 인지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주변에서는 인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흉신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인식하면 대체 가능, 인식하지 못하면 대체 대체가 아니라 대처죠. 대처 불가능, 이렇게 되겠죠. 흉신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은 대체로 거의 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사주에 저는 이런 흉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인지가 안 됐다는 소리, 인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그 힘든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흉신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인지하기 힘들 수 있느냐? 그것은 월지에 있을 때 내가 모르게 힘들게 하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흉격을 얘기할 때 제극하고 극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왜냐? 월지는 타고난 환경, 부모님을 의미한다. 그것이 흉신이면 그런 줄 알고 산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중에 나이 먹고 성인 돼서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지만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고요. 물론 이제 제가 몸이 좀 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때릴 수 있겠어요.
중학생 넘어가면서 키가 170 막 이래 버리는데. 근데 초등학생 때는 뭔가 잘못하면 맞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만 맞고 살고 있는 거야. 친구들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밥 먹다가 밥 남기면 맞았어요. 밥풀 한 톨이라도 남기면 맞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습관 중에 하나가 밥을 한 톨도 못 남기고 다 꾸역꾸역 먹는 습관이 비교적 최근까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뭐 배부르다 무리한다 싶으면 좀 남기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데 그냥 계속 버티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기하지 못하면 바꿀 수 없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문장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왜 힘든지를 알지 못하면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빨리 인지하고 바꾸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 흉신을 인식해서 다른 형태의 삶을 펼칠 수 있느냐? 이런 게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지로 예시를 들 건데, 일간과 흉신의 관계를 인식하게 해주는 습성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흉신의 관계를 인식하게, 그리고 인식한 뒤에 바꿀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흉신을 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사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신월의 간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구조는 편관이 월지에 있는 간목일간이 되죠. 이 신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편관이잖아요. 태어난 환경이 어떤 거예요? 개빡센 거지. 월에 편관이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봤더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흉신의 특징은 일간이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에 흉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님을 주도할 수 없다는 뜻이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소리입니다. 월에 흉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편관의 존재는 어때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월지가 편관이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편관을 인지하는 글자가 없다면,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인지하는 글자라기보다 하게끔 하는 글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월지 편관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나라, 공산주의 국가,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라 가난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죠. 저기 싱가포르도 공산주의 아닌가요? 싱가포르인가 어디더라? 근데 거기는 가난하진 않잖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가난한, 먹고 살기 힘든 공산주의 국가가 제대로 된 월지 편관이잖아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만약에 이 편관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는 글자가 없다면은 다 그런 줄 알고 산다고. 다. 이 힘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으로부터 탈출하거나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안 생기죠.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월지니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인식하게 하는 글자는 그리고 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통보감식 난강망에서 얘기하는, 이제 고서에서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또 이제 자평명리로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고, 이게 그냥 격국으로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화풍전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화풍정식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월의 간목은 정화나 임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화 상관이나 임수 편인이 있어야 월지의 환경,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임수나 정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편관의 그 환경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아,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걸 바꿔서 개선하겠다, 바뀌겠다, 힘든 걸 벗어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에서는 흉신이 있을 때 그 흉신을 인식하게끔 하는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신금이 편관이고 간목이 일간일 때 이제 이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십성만 가지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편관격은 보통은 식신 제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신월 같은 경우는 식신이 아니라 상관으로 제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식상이나 인성이 있으면은 제사를 하거나 살인상생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편관을 인식한다. 내가 개빡센 환경에 있다는 걸 인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식한 뒤에 바꾼다. 만약에 이런 인식을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평생 어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지에 편관이 있다, 내 사주에 편관이 있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란 소리예요. 이거를 극복하거나 개선하거나 인식해서 바꿀 생각을 못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편관 예측 불가, 갑작스럽다, 사고수, 이런 거랑 다 연결되죠? 걱정하면 그대로 터짐, 뭐 이런 것도 다 연결되죠? 걱정하면 터진다고 해야 될까요? 걱정 안 하면이라고 해야 되나? 둘 다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가 제일 큰 특징이에요, 편관은. 그래서 상관으로 인식하면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인으로 인식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서 극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인상생들은 초년이 어려워도 어른 되면은 극복이 되죠.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상관으로 인식하면 대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식한 뒤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 꼬박꼬박 맨다던가, 운전할 때 뭐 보험 여러 개 들어놓는다던가. 정인도 가능하죠. 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신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편관이 흉신이더라도 식상이나 인성으로 인식한다면 편관은 두렵지 않다가 돼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 해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당황하잖아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잘 내가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고 인식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능숙하게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사고 처음 당하면 막 친구들한테 아니면 이제 막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물어보는데, 편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런 일을 한번 당했다는 거고요. 식상이나 인성이 있다면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도돌이표예요. 늘 새로 교통사고를 2번 당했는데 또 모르겠고 3번 당했는데 또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자, 편관이 만약에 남편이라고 해볼게요. 남편을 이상한 놈을 만나는 거죠. 근데 식상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이혼하고 또 그런 남편 만나요. 또 그런 남편 계속 만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제발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남자를 고르는 분간하는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 이제 그런 판단들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운에서 얘네들이 올 때 판단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겠다.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뒤집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말을 못 알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한테 아무리 너 게임 몇 시까지 해,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준비물 챙기고 내일 이렇게 수업 갈 준비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별 생각 없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들어요? 이런 게 생길 때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좋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관은 그렇다 치고, 겁재가 하는 흉신짓은요, 정제를 털어간다가 핵심이죠. 정제는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모은 비상금, 쌈짓돈, 적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든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아끼는 보물,
일호이다. 오랜 시간이 들어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부하는 기사들 한 번씩 보죠. 기부한다. 뭐 내가 이렇게 흔쾌히 평생 모은 걸 쾌척했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팔아서 80평생 10억 모아서 기부한 할머니. 정제를 기부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자기의 모든 거를 기부한 거잖아요. 제가 정제를 설명하는 거에서 어떤 뉘앙스인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코인 투자해서 1년 만에 1억 버는 거랑 10년 동안 적금 들어서 1억 번 게 가치가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숫자는 똑같지.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어떤 게 더 위대하냐고요. 10년 동안 모은 게 더 위대하지.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돈 벌면은 명예가 붙지 않잖아요. 도박해서 10억 번 거 가지고 누가 존경을 해. 그러니까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겁제가 무슨 짓을 한다고요? 10년 동안 모은 거 털어간다니까? 그래서 사기당할 때 어떻게 돼요? 정제가 사기당할 때는 평생 모은 것을 다 털리는 사기를 당함. 편제가 당하는 사기하고 정제가 당하는 사기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는 눈물을 머금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정제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이 겁제가 흉신이 된다고요. 이럴 때 겁제가 흉신이 된다. 그런데 겁제를 인식 못하면 늘 사기당하고 늘 뺏기고 그것이 당연한 인생이 된다. 열심히 사는데 모이는 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쌓인 게 없다. 정제는 쌓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죠. 쌓아가는 거, 쌓는 거 이런 거 다 연결되죠. 겁제가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겁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겁제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뺏기고 사나? 그건 아니거든요. 겁제가 있는데 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요. 겁제를 활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겁제가 강한 명은 비즈니스적 관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인식하든 안 하든 겁제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비즈니스가 거리를 둔다 이거죠.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봐요. 지금 채팅에서도 저는 겁제가 있는데 항상 뺏고 살았어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겁제를 잘 인식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자, 그러면은 겁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식해야겠어요? 네, 관살로 인식을 한다. 네, 관살로 인식을 한다. 겁제를 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관살은 일간을 극하지만 겁제도 극합니다. 겁제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죠. 겁제한테 자극을 줬더니 어떻게 해요? 자극을 줬더니 반응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겁제를 한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센서가 굉장히 잘 발달했어요. 그래서 한번 툭 던져보는 거죠. 툭 던져가지고 얘가 의리가 있는 놈인지 아닌지, 어떤 조건에서 얘가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센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저 겁제라는 인간이 내 걸 뺏어가겠구나 안 가겠구나 이런 거를 잘 알아챕니다. 관살이 없고 인성이 겁제에 있는 유형, 정에 이끌려서 사기당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이 겁제로 설계되는 명들이 있어요. 겁제한테 털리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겁제가 있다고 다 막 털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인성이 겁제에 설계되어 있는 유형들은요, 틀림없이 털려요. 털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에 겁제가 있는데 만약에 편인 정인이 겁제한테 확 쏠려 있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 믿으면 안 되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이 많아서 문제야. 혹은 식상이 매우 강해서 겁제를 끌어들이면 털릴 이유가 없다. 이거는 오히려 서로 윈윈한다. 비즈니스 관계가 철저하게 잘 된 경우예요. 철저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식상이 차라리 강하면은
겁재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지속적인 관계가 인맥 관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맥 관리 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때 되면 전화하고 명절 때마다 전화하고 생일 때마다 축하하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보내주고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털어가죠, 겁재가. 또 안 털어갈 만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관살이나 식상이 강하면은 겁재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미 겁재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선을 두거나 얘가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겁재한테 몰빵되어 있다. 이거는 얘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치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러겠어? 이런 생각,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남인데 당연히 사기 당할 수 있는 거지. 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성이 겁재를 생하게 되면은 겁재가 나쁜 놈이란 인식도 못하고 마음까지 도둑 맞아요. 네, 마음까지. 꼬시면 잘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사빠도 되게 많아요. 인성이 겁재한테 간 명들은 금사빠도 많다. 상대방이 좋다고 하면 나도 덩달아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성을 조심해야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털린다고요, 이성한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귀었는데 돈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빌려줘요, 또 그거를.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인성이 겁재를 본 명들은요, 주변에서 조언하는 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걔 만나지 마 하면 만나지 말라고, 그냥 마음이 가더라도. 그게 겁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겁재가 이성이 아니라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한테 털리고 사는 거예요. 월급 받아놓고 다 이제 송금하는 거지. 그 옛날에 미생도 이제 거의 한 10년 다 돼가는데, 미생에서 보면은 그 안영이가 대기업 사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초봉이 실수령이 320인가 그렇게, 그 당시 320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돈을 부모님한테 전송을 해요. 그리고 아빠가 막 회사까지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거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겁재가 있는데 정인이 겁재한테 끌려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편인하고 정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아, 인성이 겁재를 본 명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사주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정화일간인데 겁재한테 인성이 몰빵됐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상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사주에 그냥 정인이든 편인이든 있는데 일간을 생하는 게 아니라 겁재를 생하는 명들이 있어요. 인목이 정화를 생할 수 없잖아요. 이 조건에서는. 이 인목에 인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병화가 훨씬 잘 끌어가요. 정화는 이 인목을 끌어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차별당하면서 살아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와야 될 인성이 겁재한테로 가니까 애정결핍, 인정욕구 이런 거에 늘 목말라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런 구조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목은 끌어오려면 금으로 조절해서 끌어와야 돼요. 정화가 끌어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겁재가 흉신인 거지, 아 그냥 흉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흉신이란 말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겁재 말고 또 상관, 이것도 흉신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 관을 극했으니까, 자 이렇게 관을 극했으니까 흉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이걸 이제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 볼게요. 국가적 혜택이나 조직의 혜택을 거부했다가 됩니다. 거부한 거예요. 거부. 상관의 특, 거부예요. 거부. 반골, 싫다, 관심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왜? 이 늘 하는 말이 왜예요. 왜? 그냥 싫은 거. 그러니까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혼자 거부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행위들. 상관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 지시 거부로 나타나요. 지시 거부. 지시 거부고, 이게 이제 관에 대한 그런 이제 대항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기존의 기득권이나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바꾸려고 한다가 되죠. 근데 이게 흉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누구 입장에서 이게 흉하다고 봐요? 그 당시에 임금 입장에서 흉하다고 볼 거 아니에요.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가 말을 안 들어. 국민이 말을 안 들어. 흉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것은
이것은 이론적인 경우예요. 이론적인 경우. 자, 이건 이론적인 경우고 실제는 좀 다르다가 핵심입니다. 실제는 좀 다르다. 실제 상관이 월에 있거나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환경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흉신인 이유가 정관을 경관하니까 흉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심지어 정관이 있어야 경관을 할 거 아니에요. 사주에 무관인데 무슨 상관이 흉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상관이 있는데 관이 없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골기질이 별로 없어요. 아니, 경관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반골기질이 있고 어떻게 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불만을 가지겠어요. 근데 상관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처한 환경에 그냥 반강제로 참여를 하게 되어요. 참여. 그러니까 끌려다니게 돼요. 주변에 끌려다니게 된다. 어렸을 때는 이게 마치 의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친구들하고 이제 몰려다니다가 패싸움이 붙었어. 근데 내 친구가 맞았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싸우기 싫어도 어떻게 그냥 반강제로 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그런 환경에 그냥 끌려가게 돼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집안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조폭이다. 강제로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 이유는 식신과 달리 상관은 일간을 설기한다가 핵심이죠. 일간의 의지와 관계 없다가 핵심입니다. 관계 없다. 내 의지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내 의지가 아니죠. 남의 의지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상관은 일간에게 상관이라도 겁재에게 식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종종 했던 얘기입니다. 상관이 나한테나 상관이지 겁재한테도 상관이냐고요. 겁재한테는 식신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겁재한테 끌려간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마치 일간을 설계하는 것 때문에 마치 내 의지로 한 것처럼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상관이 흉신으로 작용하는 명의 특징은요, 대부분 억울하게 혼자 독박을 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에 상관이 있는데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은 그 상관이 흉신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80년대야. 막 80년대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시위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 안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상관들은 그냥 끌려가요. 다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시위하고 있네? 같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야. 상관들은 옆에서 시위하는 거 보고 궁금해서 구경 갔다가 잡혀가지고 주동자로 몰리거나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야. 누가 싸우고 있길래 말렸는데, 예, 거기에 이제 경찰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나도 껴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럼 경찰한테 항의하겠죠. 저그에 말리려고 했어요. 이랬는데, 그래도 동행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갑 채워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상관은 그냥 흉신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사주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면은 흉신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러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런 일이 너무 많았다. 독박 쓰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은 상관이 흉신처럼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견하려고 한 게 아닌데 참견이 저절로 됨. 그리고 피해까지 보게 됨. 그 피해는 대체로 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관의 형태가 뭐예요? 법적인 부분, 체벌, 손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어렸을 때 뒤지게 많이 맞았겠죠, 선생님한테. 뭐 요즘에는 때리지 않지만 옛날 같았으면은. 자, 그래서 이 상관의 기질을 인식하게 하는 글자, 당연히 정인입니다. 정인이 있어야 어때요? 그러니까 정인은 상관을 극한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일간이 끌려가지 않게 한다. 이거 뭐예요? 교육을 통한 환경 극복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왜 환경이란 얘기를 한 이유는 월지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지에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사주에 인성이 발달하지 않은 상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 끌려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관심 끄고 살아야 상관의 피해가 덜 나타나요. 사인 조심. 지나가다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여기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상관들은. 유니세프에서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해서 붙였다가 어떻게 돼요? 정기결제로 이제 후원금이 빠져나가게 돼요. 아, 그런 건 좋은 거지, 차라리. 예, 그런 건 좋은 거죠. 예.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끌려간다니까요. 상관이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근데 그게 대부분 관의 피해로 나타나니까 흉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피해까지 없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제로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형태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제로도 극복 가능하죠. 예. 상관 생제로 인식하는 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돈 벌어서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에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다. 저희 아버지가 상관격인데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주에 빗대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흉신이라고 다 흉신이 아니다 인지하고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개선해서 잘 산다가 핵심이에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훨씬 잘 살아요. 왜?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살지 그러면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겠어요? 나락을 한번 갔다 와야 더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환경을 극복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도 팔자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게 무섭죠. 다행인 것은 운에서 한 번씩 건드린다는 것. 예. 여기에 이제 사이에 넣고 싶은 게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예. 운에서 한 번씩 건드려주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도 팔자다. 근데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노력도 팔자라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런 걸 일단은 받아들여야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운동하려고 막 의지 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잘 한 3일 열심히 하다가 4일 5일 이렇게 될 때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맨날 그래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한 2, 3일 열심히 하다가 의지 다 꺾여서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집에 늘어져 있어요. 최근에도 또 그러고 있고. 그래서 노력도 팔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아무리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바뀐다니까요. 흉신을 극복한 사람, 날아갔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길신으로 사는 사람, 날아갈 일 없이 평범하게 잘 산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거 다 흉신 얘기예요. 그래서 흉신의 결을 갖춘 자수형가형들은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가죠. 평범하게가 좋은 사람들도 있네. 저는 이쪽이에요. 저는 편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생 한번 해보고 잘 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길신은 이미 시스템에 잘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좀 내보면은 사주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귀신이 발달한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편인을 안 했죠? 편인도식은 편인도식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 고생을 사서 한다. 편인이 흉신이 되는 경우는 편한 길 놔두고 돌아가기 때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해야 받아들이기 때문. 그래서 흉신이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스스로 꼬아 놓는다.
이거는 거의 고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편인도식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자기 고집으로 인생 망해요. 예. 자기 고집 부리다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봉착. 이것을 이런 내 고집이 문제라고 인식하려면 재성이 필요합니다. 재성이 필요합니다. 재성이나 픽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편인 도식이 안 되려면은 재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일단 남의 말 한번 들어보는 거. 그리고 픽업에 뭐예요? 친구, 주변 지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내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더위를 살짝 먹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편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게 직신을 그렇게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편인이라고 한다면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 도식된 사람들은요, 몸으로 움직이면 돼요. 예, 머리로 그렇게 막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더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편인 도식이 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건강이 진짜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편인 도식인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도식이에요, 그거는. 소화불량, 막 음식 심하게 가리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운동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죠. 극복하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흉신이 있을 때 그 흉신을 일간인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 옆에 있는 내 글자의 옆에 있는 존재가 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대비하고 있다니까요. 겁재가 나쁜 놈이다. 쟤가 나한테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고 있어요. 겁재를 인식하고 있는 명들은. 근데 인식하지 못하는 명은 어때요? 그냥 좋은 사람. 내가 뭔가 하소연하면 들어주는 사람. 착한 사람. 남들은 다 야 걔랑 친해지지 마 하는데 나는 어때요? 아니야 그 언니 좋은 언니야 막 이런다고요. 겁재를 인식 못하는 명들은. 그러다가 뒤통수 세게 맞아요. 근데 겁재의 피해는 정재를 털어가는 거니까 내가 10년 20년 동안 모은 전재산을 다 가져가요. 애매하게 100만원 200만원 사기당하는 건 겁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고생해서 모은 걸 다 털어가요. 그게 진짜 겁재한테 쟁지당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중고나라 같은 데서 30만원 사기당했어요. 이런 걸로 뭐 겁재한테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한테 써야 될 병원비 털어갔다 이런 게 겁재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겁재가 있는데 인성이 겁재한테 갔거나 무관이거나 식상이 없는 분들은 조심해라. 늘 이용당했으면 인식 못한 거고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흉신들이 발달했는데 흉신을 인지하고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당하고 살아요. 평생. 안 당하려면 이제 오늘부터 바뀌시면 됩니다. 겁재가 어떻게 좋게 작용하냐고요? 식상 있는데 겁재가 들어오면은 겁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서울의 5성급 호텔 출신 주방장이 나를 도와주겠대. 겁재잖아요, 그게.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언제 출연할진 모르겠지만 알람 켜두세요. 알람 켜두시면은 방송 키자마자 바로 뜨니까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